이재명 재판이 물 건너갔다고? No. 대반전이 곧 나온다. 이게 지금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이 변호사들을 막 요직에 막 집어넣고 또 법원에 압박을 가해서 법원이 결국은 무릎을 꿇어버리고 하지만은 그게 그대로 쭉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도 이번에 확인을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탄핵을 하고 뭐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죠.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사법부가 결국은 본인이 장악을 하려고 하지만은 사법 정의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아마 확인을 했을 겁니다. 일단 이 정권이 출범한 후에 매일매일 쇼킹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가장 황당한 뉴스는 선거법,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연결을 했다. 그리고 사실상 그것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서울고법이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장 이재권. 여기서 완전히 지금 엎드려 버렸습니다. 원래 이거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을 때 이 재판부가 그것을 배당받아서 서울고법 형사 7부가 배당받아서 처음에는 재판 진행을 마치 신속히 하는 것처럼 막 보였습니다. 이 재판관을 보내서 이재명 피고인 쪽에 이 서류도 막 전달을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파기환송심 날짜를 잡았죠. 그런데 그 대선 기간 중에 그 날짜가 잡혔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막 압박을 하고 탄핵을 한다고 하고 뭐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뿐이 아니고 이 재판을 배당받은 아예 서울 고법 판사들까지도 탄핵을 하겠다고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하니까 그때 꼬리를 내려서 이 재판 날짜를 6월 18일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6월 3일 대선 이후에 하겠다고 변경을 했는데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제 아예 그 재판을 중단한다는데 뭐 법률적 용어를 써서 국민을 뭐 현혹하는 비슷한 말을 썼습니다. 기일 추후 지정하겠다. 기일 추후 지정. 이게 무슨 말이라 하면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을 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그 재판 기일을 연기를 하면서 다음 언제 하겠다고 지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재명이 5년 동안 전부 다 임기를 채우면은 5년 후에 한다는 이야기죠. 무슨 재판을 5년 후에 속기하겠다. 이게 이 경우가 기일 추후 지정이라는 것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해서 사실상 기일 지정이 무의미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건데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뭐 피고인이 어디 뭐 행방불명이 돼버렸다든가 뭐 사라져버렸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 해당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피고인 멀쩡히 있습니다. 재판 날짜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이 추후에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5년 후에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5년 후에 재판부 다 바뀌고 오늘 그 이재건 재판부도 다 바뀌고 그때 변호사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판사를 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재판부 그럼 형사 7부면은 고법 형사 7부면은 그때 5년 후에 고법 형사 7부에 어떤 판사들이 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하겠다. 그리고 공범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범들. 이재명의 이 재판도 이 재판이지만은 대북 송금 재판은 공범이 이화영, 그 김성태 공범들이 있죠. 그 공범들 재판만 따로 합니까? 3명이 공범인데 이화영은 최근에 다른 재판, 그 연관된 다른 재판에서 징역 7년 8개월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 공범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재판도 안 받고 위정교사 사건도 김성진 씨가 공범이죠. 그럼 김성진 씨만 그러면 그것도 2심 그 판결을 내릴 겁니까? 같은 공범인 이재명을 놔두고 이게 지금 재판부가 스스로를 올가면은 자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 고법이 이재건 법원 재판부가 이렇게 재판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한 이유는 헌법 84조를 감안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 논란이 되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위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사항의 소초를 받지 않는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 내용을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기소는 물론이고 재판까지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일개 고등법원이 해석을 할 겁니까? 지금 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고 그 중에서도 다수는 이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 그 새로운 기소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개 고등법원 판사 세 사람이 이 중차대한 문제를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판을 중지하겠다. 자, 죄송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선거법은 633 원칙이 있죠. 법원에서 정한 겁니다. 법원에서 강제 규정입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 끝내라는 건데 이 재판을 1심을 22개월 했던가요? 한 2년 정도 1심을 했죠. 그리고 2심을 했는데 3심에서 끝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끝을 내지 못하면은 그럼 이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5년이 뒤로 밀립니다. 5년이 뒤로 밀리면은 재판 하나 끝내는데 7년 9개월이 걸리게 되는 거죠. 7년 9개월이. 1년 안에 다 끝내야 되는 재판을 7년 9개월이 걸리는 이런 참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이 파기환송심이 어차피 그 결정이 제대로 됐으면은 이미 끝나서 그때라도 선거 전에 빨리빨리 재판을 했으면은 이게 이재명 정권은 들어서지도 않았겠죠.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으면은. 그런데 주저주저 하고 하다가 눈치를 보고 하다가 막 협박을 하고 뭐 탄핵을 하고 한다고 하니까는 그것을 끌어줘가지고 그 막상인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제 아예 재판을 사실상 중단을 선언을 해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위정교사 지금 2심 해야 되죠. 위정교사. 그 다음에 1심을 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 그리고 1심에 공판 준비 기일 열어야 되는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것도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만 이 나머지 4개의 재판은 정말 정의로운 판사가 있으면은 그 4개의 재판부는 다 지정이 돼 있죠. 정의로운 판사가 그 4개의 재판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이것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대체로 언론들은 서울고법에서 여기서 재판 중단, 헌법 84조를 뭐 재판도 중단된다고 해석을 해서 스톱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재판들도 전부 다 줄줄이 중단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4개의 재판부가 전부 다 이렇게 그 권력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 줄줄 무릎을 꿇는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법부는 죽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대법원에서 유일하게 이제 지침을 내린 것이 이 헌법 84조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것으로 재판을 중단을 할 것인지 재판을 진행을 할 것인지는 이 각 재판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면 된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개의 재판 중에서 첫 번째 그것을 이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재판을 중단시킨 것이 지금 서울고법 7부죠. 그럼 나머지 재판부에서는 정말 정의로운 판사들이 4개의 재판부 중에 하나 정도는 재판을 계속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정교사 같은 거는
지금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제대로 재판을 하면은. 그리고 그것은 별로 쟁점이 없기 때문에 빨리 대법원 가서 확정 판결이 되면은 그걸로도 그 이재명은 중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권력에서 내려와야 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재판부의 이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 일단 검찰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도 기사도 찾아보고, 제가 이제 법 지식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 찾아보고 취재를 해보고 하면은 기일 추정, 기일을 이제 무기 연기해버리는 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에 관한 문제죠. 소송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이재건 그 재판부가 이거를 수독을 시켜버렸죠. 그럼 소송 지휘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해야죠.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찰이 왜 이것을 중단시켰느냐. 그리고 형사소송법 304조는 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검찰이 또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완전히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어. 왜 아무 이유 없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을 중단시키는가? 계속 재판을 해야 돼. 그걸 안 하면은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그 옆에 재판부가 이 문제를 다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모든 이 수단을 써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사법부마저 다 장악을 하고 접수를 해서 진짜 독재로 가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 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아예 모든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모든 재판을 중지한다. 이것도 지금 조만간 법제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이것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서종욱의 보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무위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이 국무위원을 하고 있죠.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이게 공표가 돼서 시행이 되려면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위인 설법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국무위원들 본인들도 그 책임을 져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특검법도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을 심의를 해서 공표를 해야지 효력이 발휘를 하죠. 그런데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은 지금 윤석열 정부 장관들을 겨냥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들을 겨냥을 한 그 법을 심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본인이 이 회피 신청을 할 수도, 회피하는 신청보다 회피한다는 의미에서 국무회의에 불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국무회의가 정족수가 안 되면은 여기서 공표를 못하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도 다 동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속수무책으로 그냥 앉아서 당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국민의힘 차원에서 성명만 내고 규탄만 하고 법안 통과도 안 될 거 발의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그 수단을 다 써야지 민심이 움직이죠. 민심이 움직이면은 이재명의 이 폭주는 결국 그 민심의 대폭발을 불러올 겁니다. 지금 저도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해드렸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지만 이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 중에서 한 60% 이상이 이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재판 계속돼야 한다와 중단돼야 한다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들 결과들도 있죠. 그게 이제 민심입니다. 자, 그런 민심이 이제 대폭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까지 정말 집권 초반부터 이렇게까지 무도한 이 행동들을 하고 거기에 위세에 겁을 먹어서 재판부가 그냥 법원이 엎드려버리는 자, 그런 일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멈춰 세우는 것은 민심인데 민심 이전에 또 법원 자체적으로도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법부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죠. 그렇지 않아도 뭐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이 권순일 전 대법관하고 뭐 재판 거래 의혹까지 있고 그다음에 그 대선 직전에 그런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도 했죠. 본인이 이번에 파기환송된 그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소통을 했다. 대법원하고 소통을 했다. 뭐 간접적으로 소통을 했는데 분명히 깔끔하게 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해서 무죄로 확정시켜 준다고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바뀌었다.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김호준 그 포레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대법원하고 내통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대법원과 이재명 쪽이 내통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런 문제까지 지금 다 불거져 있습니다. 대법원으로서는 정말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그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국민들을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상 같은 그 법 그 판결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법부의 동대벌 스스로 내팽개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울고법이 이 재판 중단을 그 위협에 눌려가지고 재판 중단을 선언하는 이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전처럼 이게 각 개별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이 재판을 중단하거나 계속해야 될 거라는 그 지침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법원 전체의 사법부 전체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나서야 된다는 거죠. 내일 아침에라도 그전에도 법관 30명 정원 법안이 첫날 이재명 취임 첫날 통과가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강한 의조로 반대 의견을 밝혔죠. 반대 의견을 밝혀서 지금 좀 주춤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이 건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국민에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아침에 출근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재판이 중단하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도 분명히 국민 앞에 천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법부가 완전히 지금 이 정권의 장악이 돼서 독재로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죠. 베네수엘라 이야기가 지금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보도가 되는데 법관 대표회의가 30일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그 서울고법 7부에서 이거를 뭐 재판 중단을 결정을 하고 나서 결정된 게 아니고 30일 날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 것이 지난번에 법관 대표회의 그 대선 기간 중에 열렸는데 뭐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아무런 결론도 안 내고 다시 열기로 했죠. 그래서 다시 여는데 그러면 이참에 30일 날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면은 자, 법관 대표회의는 주로 지금 대표회의 의장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좌파 성향 판사고 좌편향된 판사들이 주로 참여를 하지만 이것은 좌파 우파를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지금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오늘 어떻게 보면 결정타 같은 것을 스스로 날린 거죠. 법관 안에서 내부에서 날아왔습니다. 이재건 재판부가 재판을 중단하는 이재명 재판을 중단을 하는 이게 날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치열한 논쟁을 해야 됩니다. 이 치열한 논쟁을 법관 뭐 어차피 대표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오늘 재판 중단 결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4개의 남은 재판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그것까지도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국민의 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입장을 어떻게 밝히느냐에 따라서 사법부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재판 중단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셋이서 이걸 결정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 부장판사 셋이서 이 중대한 문제를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이것은 헌법 84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시다. 헌법 84조 그냥
새로 기소를 못하는 것뿐이 아니고 진행되던 재판도 중단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거 재판 5년 후에 합시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스슬퍼른 이 권력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그 지금 권력 주변에 앞으로 이 어떤 법원을 비롯해서 이 사법 체계를 좌지우지할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 정점에는 뭐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종의 어떤 그 미락 같은 거, 커렉션 같은 것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은 과연 고법 판사 셋이서 이것을 결정을 했을까? 권력의 작용은 없었을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서울고법 형사 7부 오늘 재판 중단 결정을 내린 이 판사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 7부 여기는 이재건 부장판사, 박주영 고법판사, 송미경 고법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인데 여기서 이것을 그냥 그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죠. 이재건 부장판사가 사건을 총괄을 하고 송미경 고법판사는 주심 판사로 심리에 참여를 하는데 이제 심리도 안 하죠. 5년 후면은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어디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재건 부장판사가 주도를 했겠죠. 뭐 본인이 그 재판장이니까. 자, 이재건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입니다. 제주 제1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한 뒤에 연수원 23기인데 서울고법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는데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상환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로 거론이 됐다는 거죠. 고법부장판사니까는. 그런데 탈락을 한 거죠.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나중에라도 신임 대법관 이름에 이재건 이름이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세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황당한 결정이 지금 오늘 내려졌고 이것이 나머지 4개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나머지 이 4명의 재판장들도 이것과 똑같이 완전히 이 권력 앞에 들어 누워버리는 그런 행동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감시와 견제의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